보은. 동해의 옥비 파도 소리처럼 밀려올 드넓은 사랑을 가슴 깊이 기다리며 사는 처녀. 이제 갓 나이 30이 넘은 혜정은 강원도 양양군 하광정에서 어부의 딸로 태어났다. 바닷가에 살며 어부의 가업을 대대로 이어온 집의 아들이었던 혜정의 아버지 민철기는 동해 어촌의 마음씨 곱고 인심 좋은 어부였다. 민철기는 동해의 가파른 갯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며 푸른 파도와 함께 장성하여 어부가 되었고, 결혼하여 첫 딸 혜정을 낳고 밑으로 3살 터울의 남매를 두었다. 지난 1987년 2월의 어느 날이었다. 혜정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잠을 못 이루었다. 엄마, 내일 학교에 가실 거죠? 그럼 가야지. 누구 졸업식인데. 혜정과 수빈은 한 이부자리 속에 누워 잠을 청했다. 엄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내가 나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니? 고맙기로 하면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고맙지. 엄마도 참 무슨 말씀이 그래요. 엄마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학교를 마쳐요. 동생들은 또 어떻게 살고요. 아무튼 졸업 축하해. 널 대학까지 보내야 하는데 나한테 지금 힘이 없구나. 정말 미안해. 너가 아무리 대학 안 간대도 내가 널 진학시켜야 했어. 혜정아, 속상하지? 수빈이 눈가에 눈물이 비쳤다. 아니에요. 대학 안 간다고 속상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잘 됐죠. 뭐 늘 엄마랑 붙어서 살 수 있잖아요. 사실 나는 공부가 따분해요. 혜정이 목소리는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 다 알아. 엄마가 왜 모르겠니? 나더러 마음 편하라고 하는 소리지. 정말이지. 이제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둘러대지 마. 공부가 그렇게 싫다면서 성적은 왜 그렇게 좋았니? 그랬다. 혜정은 학교 성적이 늘 우수했다. 그러나 더 이상 공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욕심대로 대학을 가려면 아주 못 갈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혜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막내가 중학교에 올라가야 했다. 그동안은 다행히 수빈이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자기 몸 안 돌보고 헌신적으로 살림이며 가게를 돕는 혜정이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문제가 좀 달랐다. 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없는 살림에 힘이 붙을 것이 뻔했다. 실력이나 학교 성적으로야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도 남았지만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훤히 들여다보는 혜정은 스스로 진학을 포기했다. 경제적인 형편도 형편이지만 요즘 들어 어머니의 건강이 부쩍 나빠진 것도 혜정이 진학을 포기한 이유라면 이유였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기가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내일은 학교에 등교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졸업식을 앞두고 혜정은 웬일인지 잠이 잘 안 왔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삼남매 잘 거두시는 애는 죽을 때까지 안 잊을게요. 효도할게요. 졸업식이라 잠이 안 오지? 나도 그래, 혜정아. 그런데 말이야. 모든 끝은 모든 시작과 통하는 거야.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고 정든 학교를 떠나기도 정말 아쉽겠지만 졸업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야.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제가요? 어디 너뿐이겠니? 너와 내 두 동생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커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나더러 고맙다고 하지 마. 진심이야. 엄마는 항상 너희들을 감사해.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을 거야.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어. 아니, 너희들은 희망이었지. 나는 별말썽 안 피우고 잘 자라는 너희들 때문에 매번 감격해. 너희들은 나의 보람이고 기쁨이야. 지금은 내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사실이야. 너희들은 나의 훌륭한 버팀목이고
튼튼한 울타리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혜정아, 사람이 한평생은 생각보다 짧아. 살면서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 앞으로도 우리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살자. 응? 그래, 엄마. 그런데 저 내일 졸업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 네, 엄마. 전부터 쭉 생각해오던 일이에요. 그게 뭐니? 엄마의 종합진찰이요. 응?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 건강검진 한 번 못 받았죠. 괜찮아. 이젠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아니에요, 엄마. 내일 졸업하는 맏딸이 엄마께 드리는 첫 부탁이에요. 제 졸업 선물로 엄마는 종합진찰을 꼭 받아야 해요. 아셨죠? 날이 밝았다. 졸업식장에서 수빈과 은정과 승윤이 나란히 참석하여 혜정을 지켜봤다. 수빈은 졸업식장에 서 있는 딸을 보며 눈가에 자꾸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혜정의 아버지 민철기를 떠올렸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가 딸의 졸업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빈은 민철기를 처음 만났던 동해 바닷가 마을 하광정을 떠올렸다. 상옥과 신방을 차렸던 경기도 이천의 시댁에서 떠나 이곳저곳 객지 생활을 하던 끝에 동해안에 이르렀다. 강원도 양양군의 하광정은 동해의 작은 항구였다. 수빈은 하광정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무엇이든 돈벌이를 해야 했다. 작은 항구의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수빈은 민철기를 만났다. 조강지저와 사별하고 혼자 어린 삼남매를 돌보며 살고 있던 민철기의 도움으로 수빈은 화로 도매업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시작한 일이었지만 민철기의 세심한 배려로 수빈은 차츰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생활도 안정되어 갔다. 하광정에 정착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수빈은 민철기가 혼자 몸으로 어린아이들을 셋이나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민철기와 수빈은 동업자나 마찬가지였다. 수빈은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동업자나 다름없는 민철기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도 모른 척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가끔씩 밑반찬을 해다주고 빨래도 해주며 왕래가 잦아졌다. 엄마의 정을 모르던 아이들은 수빈에게 정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3살 난 막내 승유는 수빈의 품에 안겨 잠들기 일쑤였고 큰딸 혜정이도 몹시 따랐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었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혜정을 바라보는 수빈의 눈에 자꾸 눈물이 고였다. 엄마, 자꾸 왜 그래요? 우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승윤이 물었다. 엄마, 울어요? 은정이도 수빈을 빤히 바라보았다. 승윤아, 누나 예쁘지? 예쁜 누나를 보고 있으니까 참 기쁘구나. 그런데 왜 울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도 울지만 이렇게 기쁠 때도 운단다. 졸업식 이후 혜정은 살림과 가게를 도맡았다. 아침 일찍부터 늘 어머니가 준비하던 아침 밥상을 혜정이 준비했다. 하루 종일 혜정은 살림집과 가게로 오락가락하며 매사에 깔끔을 떨었다. 살림과 가게에서 한 발 물러난 수빈은 이제야 시간의 여유가 조금씩 생겼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자기 몸을 돌볼 틈도 없었다. 그런데 혜정이 졸업을 하고부터는 조금씩 생각할 틈이 났고 어느 때는 할 일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예전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식사며 도시락 반찬을 챙겨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느라 정신이 늘 분주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잠깐 숨 돌릴 잠도 없이 가게에 나가 장사를 했고 제법 규모가 커진 가게는 가게대로 잔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 매일매일 정신이 없었다.
혜정이가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부지런을 떨며 살림과 가게를 도맡으면서 수빈은 이런저런 잡생각들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이완되었다. 생활이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 자꾸 몸이 축 처지고 예전에는 멀쩡하던 몸이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다. 어떤 때는 정신을 놓기도 하고 몸져 눕는 횟수가 많아졌다. 엄마, 저랑 같이 목욕 가요. 하루는 혜정이 동생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놓고 수빈의 팔을 끌었다. 목욕? 너하고 같이? 지금? 네. 가게는 어떻게 하고? 너 혼자 다녀와. 그 사이 내가 가게에 앉아 있을게. 가게는 좀 늦게 열어도 돼요. 오늘은 저랑 목욕하고 내일은 저랑 병원에 가야 해요. 알았죠? 병원? 갑자기 병원은 왜? 약속 잊었어요. 저 졸업하면 엄마는 종합검진 받기로 했잖아요. 괜한 일이야. 안 그래도 돼. 어디 아픈 데가 있어야 병원에 가지. 멀쩡한 사람이 왜 병원에다 돈을 쓰니?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안 돼요. 벌써 예약해놨어요. 내일 안 가면 또 얼마나 더 기다릴지 몰라요. 언제 예약했어? 졸업식 있던 바로 그 다음날 예약했어요. 수빈은 마음이 안 내켰지만 혜정의 정성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그러마 하고 대답하고 목욕을 다녀온 이튿날 혜정은 가게 문을 닫아 걸었다. 혜정은 수빈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 곧바로 입원 수속부터 밟았다. 건강검진 받는 거 아니었니? 왜 입원 수속부터 하니? 엄마는 아무 말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맡겨두세요. 그래도 입원을 왜 해? 혜정은 종합검진을 예약하러 병원에 들렀다가 의사와 상담을 했다. 혜정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병력과 현재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담당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다. 일단 입원부터 하고 며칠간 정밀검사를 받기로 예약을 했던 것이다. 입원하고 사흘간 몇 가지 기본검사를 마친 수빈은 벌써부터 집 생각이 나는 눈치였다. 무슨 검사를 이렇게 많이 받니? 이러다가 없던 병도 새로 생기겠어. 혜정아, 이제 그만 퇴원하자. 힘드셨죠? 이따 오후에 퇴원할 수 있대요. 오후? 아직도 뭐가 또 남았니? 네,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검사하자고 했어요. 담당 의사는 그날 오후에 받은 검진 결과는 2주 뒤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3일 동안의 종합검진은 끝났다. 집에 돌아온 수빈은 몸에서 열이 났다. 온몸에 근육이 풀리고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자리에 누웠다. 3일 동안의 검진을 받으며 많이 긴장했던 모양이었다. 엄마,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병원에 다시 갈까요?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한숨 자야겠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 수빈에게 약을 건네는 혜정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좀 어때요? 이 약 좀 드세요.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모처럼 나들이 하느라고 좀 무리했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어서 쉬어라. 수빈은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이튿날 아침에도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지 못했다. 열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밤보다 오히려 몸이 더 뜨거웠다. 헛소리도 더 잦았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어머니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설 줄 믿었던 혜정은 잠자리에 들기 전보다 오히려 안 좋은 어머니를 보며 덜컥 겁이 났다. 병원에 가기 전만 해도 그만 했는데 혹시 병원에서 병을 얻어왔는가 싶기까지 했다. 여보세요? 병원이죠? 병원으로 전화부터 걸었다. 며칠간 검진을 받았던 담당 의사와 통화했다. 선생님, 어제 태어난 유수빈 환자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하죠? 상태가 아주 심합니까? 네, 자고 나면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열이 더 높아졌어요. 헛소리도 하세요. 그럼 모시고 오세요. 오로지 어머니 건강 때문에 종합검진이나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내진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다. 수빈은 고열과 한기에 시달렸다. 엄마,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요. 수빈은 혜정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동생들이 모두 등교한 뒤에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아있던 혜정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없었다. 혜정은 119 구급대로 전화했다. 급한 환자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빈은 곧바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수빈은 응급실에 눕고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신이 돌아왔다. 혜정아, 내 엄마 절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그런데 여기 병원 아니니? 맞아요, 병원이에요. 왜 또? 수빈은 자신이 왜 병원에 왔는지 기억조차 못했다. 생각 안 나세요? 어젯밤부터 많이 편찮았어요. 내가 많이 아팠어? 네. 가게는 어떻게 하고? 지금 가게가 문제예요. 가게는 걱정 말고 어머니 몸부터 좀 돌보세요. 수빈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몰랐다. 그 사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짐작도 못했다. 혜정이 역시 엄마가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 몰랐다. 다만 평소 몸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가 가끔씩 힘에 부처할 때마다 한 번쯤 건강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마음이 쓰였을 뿐이었다. 혜정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어머니를 옮긴 후에야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글쎄요. 어디가 얼마나 나쁘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검진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한 듯 하고 또 몸도 여기저기 많이 안 좋아요. 확실한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요. 아무튼 환자에게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알았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환자는 보호자가 학생 말고 또 없어요? 담당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네, 어른들은 안 계시고 저하고 동생들 둘이 다 해요. 그래요? 우리 엄마 괜찮죠? 아니, 좀 심각해요. 네?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팠죠? 지난번 병원에 다녀가신 날부터요. 아니, 그 전에 무슨 눈치 못 챘어요. 기운이 없다거나 가끔 힘들어 하셨어요. 언제부터? 한 1년쯤 전부터요. 그런데 왜 이제야 병원에 왔죠? 가끔씩 몸이 힘들어 보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한숨 자고 나면 된다고.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짐작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눈치 못 챘어요. 네. 뜻밖이었다. 의사는 더 묻지 않고 차트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했다. 치료 못하는 병이에요? 치료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의사에게 말을 들으면서 혜정은 정신이 아득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앞섰다. 자신의 무관심으로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늘 분주하기만 했고 한 번도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내색을 안 했던 모양이었다. 혜정은 몸이 아픈 것을 숨긴 채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던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 선생님, 우리 엄마 나을 수 있죠? 생명에는... 혜정은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자꾸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걱정 말아요.
더 이상 합병증만 안 생기면 큰 문제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안 아프기만 해주세요, 선생님. 담당 의사는 어머니의 신장부터 당장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염이 벌써 오래 진행됐어요. 신장에 결석이 생겼는데 당장 결석부터 제거합시다. 또 단백뇨도 심각해요. 더욱이 부종과 혈뇨까지 보여요. 자칫하면 신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암이라고요? 의사에 따르면 어머니는 신경증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은 신장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신경증 치료를 나중에 하자고 했다. 신장을 치료하는 동안 환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안 받도록 보호자는 세심하게 주의하세요. 그날 이후부터 병마와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가게 일에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은 혜정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혜정은 수빈이 신장결석을 제거하는 첫 수술을 받던 날 수술실 문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엄마의 병을 모두 거두어 주세요. 엄마가 꼭 아파야 한다면 차라리 그 아픔을 제게 주세요. 혜정은 기도하면서 마음속 깊이 어머니와 약속했다. 엄마, 힘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어머니의 건강을 기어이 되찾아 드릴게요. 엄마를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드리겠어요. 첫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통증이 멈췄는지 얼굴 표정도 조금은 밝아 보였다. 다만 복부가 많이 부어올라 있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림프액이 고여서 신장이 부어오르는 현상이라고 했다. 수술로 결석을 제거할 때 염증 치료도 했어요. 일단은 염증이 더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부종과 단백뇨와 혈뇨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계속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이요? 신장만 이식받을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죠. 의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혜정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몸이 저 지경이 되도록 어머니는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수록 가슴이 저릿됐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엄청난 통증을 견디며 살았을 어머니를 떠올려 보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바빴고 가끔씩 피곤하다고 했을 뿐이었다. 그때마다 한숨 자고 나면 괜찮다고 했다. 한마디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어머니는 늘 그렇게 자리에 눕곤 했다. 이제 와서 다시 찬찬히 생각하니 목이 메었다. 혜정이 담당 의사를 만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잠깐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혜정은 어머니 가슴에 쓰러지듯 얼굴을 묻었다. 소리 없이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혜정이 목을대를 타고 뜨거운 불덩이가 자꾸만 치밀어 올랐다. 소리내어 꺼이꺼이 실컷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우는 소리에 어머니가 놀랄까봐 어금니를 찌씹었다. 혜정아, 왜 그래? 너 울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에요. 잠깐 졸았어요. 엄마, 나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졸다 깨어난 사람처럼 혜정은 손등으로 눈두덩을 가리고 병실을 빠져나왔다. 하마터면 환자에게 우는 모습을 들킬 뻔했다. 혜정은 복도 맞은편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닦고 돌아왔다. 혜정은 병실로 다시 들어서면서 어머니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어머니 얼굴이 밝았다. 의사의 말대로 통증이 없는지 모처럼 환한 어머니의 눈빛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의사는 항상 의외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그새 몇 번이나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수술 자리가 아물었다. 혜정은 수술 자리에서 실을 뽑던 날 담당 의사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까 해요. 신장에 아직 남은 질환을 본격적으로 치료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수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느새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환자 옷을 벗고 입원할 때 입었던 외출용 옷을 입은 수빈은 혜정이 병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금 뭐해요? 옷은 또 왜 갈아입었어요? 오늘 실밥 뽑았잖아. 퇴원해야지. 누가 엄마더러 퇴원하래요? 누가 퇴원하라고 해야 퇴원하니? 내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가는 거지. 안 돼요, 엄마. 아직 퇴원 못해요. 혜정아, 힘들지? 엄마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엄마는 이제 안 아파. 아픈 것도 없어. 봐. 그러니 집에 가자. 환자는 자기의 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그 사이 몸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망가졌는지 전혀 모른 채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병원에서 나갈 준비만 서둘렀다. 그렇다고 그런 어머니에게 혜정은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고스란히 알릴 수도 없었다. 실밥 뽑았다고 누가 당장 퇴원한대요? 어서 그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아직은 퇴원 못해요. 왜 퇴원을 못해?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 여기 그냥 계셔야 해요. 아니야, 혜정아. 그럴 필요가 뭐 있니?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데가 없어. 정신도 맑아. 괜히 비싼 돈 쓰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혜정은 당황했다. 한 달 남짓 병실 침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던 어머니는 지금 보니 실밥 뽑는 날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눈치였다. 병원의 하루 한순간이 모두 지루했던 모양이었다. 실밥을 뽑기가 무섭게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벌써 옷을 갈아입고 가방까지 챙겨놓았다. 어머니는 특히 링거액을 싫어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요. 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올게요. 혜정은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머니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누구도 못 말렸다. 실밥 뽑는 날만 기다리며 벌써 벼르고 벼른 듯 보이는 어머니를 무턱대고 병원에 있게 하기보다는 단 며칠이라도 집에 다녀오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정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의사와 의논해 보고 싶었다. 치료를 하루라도 멈출 수 없어요. 퇴원은 무리예요. 그냥 계시라고 어머니를 잘 설득해 봐요. 잠깐 집에 다녀와도 안 될까요? 엄마가 집에 너무 가고 싶어 하셔요. 환자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제 겨우 염증이 가라앉았을 뿐인데 치료를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담당 의사는 선뜻 아무 대답도 못하고 혜정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간호사, 유수빈 씨 차트 좀 가져오세요. 의사는 할 수 없다는 듯 간호사에게 어머니 차트를 가져오게 했다. 간호사가 차트를 가져왔다. 기록을 찬찬히 검토하던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절대 불가한 일인데 이틀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간호사, 이거 가져가서 약국에서 약 좀 받아와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서 간호사에게 주었다. 간호사가 약국에 간 잠깐 사이 의사는 혜정에게 당부했다. 시간 맞춰서 약을 꼭 드시게 해요.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가 보이면 병원에 즉시 연락하고 곧바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혜정은 간호사가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왔다. 의사 선생님은 뭘 하시든 퇴원하라고 하지. 병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수빈이 물었다. 네, 거 봐라. 내가 뭐라든 나 이제 괜찮아. 어서 그만 집에 가자. 어머니는 벌써 병실 문을 열고 복도에 서 있었다. 네, 어머니. 혜정은 이틀 뒤에 다시 병원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며 모처럼 기분이 좋아 보이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 영건동에서 부평까지는 길이 멀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눈은 소녀처럼 즐거운 빛이 역력했다.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은정은 가게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품에 뛰어들며 울먹거렸다. 엄마, 이제 안 아파? 엄마 괜찮아. 다 나았어. 정말? 어머니는 은정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때문에 은정이가 고생했지.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와 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은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일을 봤다. 엄마 오셨어요? 퇴원을 축하해요. 막내 승유는 제법 굵직한 남자 소리를 내며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코 밑에 내비치던 솜털이 제법 굵고 까맣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래, 고맙다.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옷을 갈아입은 어머니는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며 가게도 두어 번 나와보셨다. 그날 밤 혜정이네 네 식구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혜정은 어머니와 은정이와 승윤이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더도 안 바랄게요. 지금 이 자리를 이대로 지켜주세요. 큰 행복은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이만큼만 행복하게 어머니를 꼭 지켜주세요. 밥상머리에서 혼자 기도하던 혜정이 눈시울이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다. 곧 병원에 또 들어가야 하는 줄도 모르고 저토록 좋아하는 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저릿했다. 어머니더러 병원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좋을지 앞이 캄캄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걱정에 불과했다. 병원에 가도 치료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었다. 이틀은 너무 짧았다.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닥쳤을 때 혜정은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엄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뭐라고? 병원? 네. 왜? 아주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 말이 없었다. 병원에 안 간다. 엄마, 미안해요. 미처 말씀 못 드렸어요. 엄마,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가셔야 해요. 치료는 지금부터래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는 시간을 두고 오래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댔어요. 엄마, 그렇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요. 그렇게 해주세요. 혜정아, 싫어. 엄마는 병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치료비도 문제지만 아픈 데가 없잖아. 멀쩡한 사람이 뭐하러 병원에다 돈을 버려?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엄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의 전부예요. 아픈 엄마를 그냥 볼 수 없어요. 동생들하고도 벌써 의논했어요. 우리는 엄마를 포기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부터 치료하기로 했어요. 아픈데 더 감추지 마세요. 엄마, 우리 때문에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아픈 줄 우리도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건강하고 또 오래 사셔야 우리 형제들이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병원으로 지금 가세요. 죽어도 집을 못 나서겠다고 주저앉는 어머니를 혜정은 가까스로 설득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와 처음에 약속했던 시각보다 많이 늦어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애들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죠? 담당 의사는 기다리면서 화가 많이 났던지 볼멘 소리를 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별 이상은 없었죠? 네. 아주머니,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잠도 잘 자고 이제 아픈 것도 없는데 왜 입원을 해야 하죠? 딸아이가 자꾸 보채는 바람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몸이 이렇게 멀쩡해요. 저는 입원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머니 모르시는 말씀 좀 마세요. 따님께서 하자는 대로 그저 하시면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야 단 하루라도 빨리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병원 출입이 벌써 10년이 넘었다.